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이광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역 기반의 생공농업, 물 이용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입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밝힌 게, 굳이 제가 농업용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물 이용의 비중이 제일 큰 용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한 부분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자원 정보나 물 이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에서 혹은 이제 연구 쪽에서 경력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발제를 하신 것처럼 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통합이 되는데, 앞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농업용수는 농촌용수 구역이라는 행정구역 혹은 약간 또 유역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이 디스트릭 구조로서 이 단위가 되어 있고, 일반 수자원 쪽에서는 이제 표준유역 단위의 물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일원화 얘기가 나와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제 국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용수와 기타 용수 간의 물량에 대한 수리권의 분쟁도, 논쟁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이 규정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물을 농업용수 쪽에서 먼저 쓰느냐, 아니면 생활용수, 특히 요즘에는 환경용수 쪽에서 먼저 쓰느냐 하는 어떤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는 절대 통합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혹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배려, 동의가 선결돼야 되지만 이 통합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차이는 농업용수 쪽의 정보가 굉장히 외부에 알려진 게 제한적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을 가정에 의해서 이 정도로 하고 나는 생활용수 계획을 세우겠다, 이쪽은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가정을 하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벗어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가 약 17,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물꽃을 다 모아보면 한 30억 톤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이 바켓스, 물통이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다른 수자원 부분과 좀 어렵냐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이 물통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채워서 물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은 해에는 이 물통을 한 번밖에 못 채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수량적으로 물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벼라는 작물은 앞서 이 김성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증발산만 소비되는 자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양들은 이 배출이 돼서 하류나 타 용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수자원의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데, 농업용수는 비가 많이 오는 해, 비가 오지 않은 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큰 해, 이런 차이에 따라 하류의 영향을 재이용되는 양들이 변동하게 됩니다. 수요도 변동하지만 수요가 변동이 되고 공급도 변동이 되고 배출되는 물도 변동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국가수자원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거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의 이 지식의 공유, 그다음에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현재 850개 정도의 표준유역으로 국가수자원을 관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반해서 농업용수 쪽은 511개의 농촌용수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92년도부터 실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제가 기억에 98년도였던가 그 무렵쯤에 할 때 농촌용수구역이 그때 당시에는 451개, 뭐 467개 이렇게 그랬는데 왜 유역과 구역이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 왜 다르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도 의지를 밝혔듯이 일치를 시켜줘야 사실은 통합의 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같아야 같은 얘기를 하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 구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용수구역을 유역 단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또 이쪽 표준유역에서도 농촌용수구역을 좀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 노력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아무래도 수자원 이용에서는 베이징 워터쉐드 경계로 구역 관리를 지정하는 게 보다 우리가 계산이나 관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공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계획도 부처가 준비를 해서 이제 런칭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 통합적인 계획이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국가뿐만 아니라 4개 유역에 대한 유역물관리 종합계획도 현재 수립이 돼서 나빠지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자원법에 의해서 실행계획인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행스럽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한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남는 건 이러한 이 용수에 대한 기본 계획, 실용 계획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작과 종료의 끝이 연결되는 연결성과 부합성이 좀 확실해져야 되는데, 지금 앞서 나온 자료나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농업용수 쪽에 대한 합리화 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된 계획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이기 때문에 현재 2022년도에 농어촌 용수형 합리화 계획을 인용할 때는 꽤 오래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인용된 계획을 가지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나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 수립된다면 굉장히 좀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제도 법적으로 개선돼야 될 또 이 현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개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제 통합이 되려면은 어려운 점들을 어떤 법 제도나 행정이나 뭐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가 기상조건이라는 변동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 회귀되는 양이 변동됩니다. 이런 변동되는 용수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농업용수를 통합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법제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경부 산하의 법이라든지 다른 이 일반 법들에 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법들은 굉장히 좀 옆으로 좀 한 단계 시프트 되어 있는 모양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농어촌 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해서 수립입니다. 제15조 1항에 의거해서 수립이 되는데, 농어촌 정비법은 물관리 계획법이 아닙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용수관리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찾아보면 아무 단어가 안 나와요. 물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은 단순하게 농업 생산 기반을 만드는 법, 혹은 농지에 관련 법들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돼 있는데, 주로 농어촌의 이 생활, 환경, 그다음에 구조 등의 정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고, 한두 개 조항만이 농업용수와 굳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농식품부의 조직에서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농식품부가 농업용수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은 환경부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환경용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농업용수는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것으로 끝.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좀 반성스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농지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국가가, 특히 농어촌공사가 목적으로 하는 물 공급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재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이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에너지, 탄소, 그다음에 통합물 관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왔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조직이나 예산, 기술 여러 가지 등등에서 많은 부족함이 발생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물관리 체계에서도 농업용수가 우리나라 수자원의 절반, 물 이용 측면에서 보면 약 60%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관련된 부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 꼭지에 불과하거든요. 농업용수가 단순히 이 농업용 저수지만의 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오히려 제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느꼈던, 환경부가 느꼈던 프레스는 하천에서 물을 빼는 양수장애이 더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농업용 저수지가 30억 톤의 물그릇이 있어서 물을 2번 채워서 쓰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재이용률이 60% 70%가 돼서 다시 한 20억 톤의 물이 하천에서 다시 활용되는 개념이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비가 조금이라도 안 오게 된다면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저수지로 들어오는 유입량은 폭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천의 물을 많이 쓰는 개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농업용수 이용 체계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물관리 체계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영세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된 분야조차도 물 이용 계획, 물 이용, 농업용수에 대한 이용, 이런 단어 위주로 되어 있지만,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에서도 배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이나 재정 지원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련된 정보가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국가수자원 계획을, 물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상부터 시작해서 하천 이런 정보들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다는 얘기는 관련 법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고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농업용수 부분은 그런 강제성이나 그런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 정보의 편차가 커서 계획 자체를 블랭크로 가정하고 세우는 그런 현실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에 비해서
농식품부의 관리나 조직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결론도 낼 수 있는데요. 뭐 환경부가 뭐 3개국 정도가 수자원을 담당한다고 본다면 농식품부에서는 뭐 2개 과 정도밖에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걸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재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동등한 통합이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농업용수계는 저쪽이 우리 걸 뺏어가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고, 또 이쪽 반면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열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자료 자체도 다른 타 분야, 물론 우리 수자원 분야 전체가 모든 분야가 자료가 디지털화가 다 돼 있고 어디든지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용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더 적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돼 있고 더 많은 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 제 키워드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을 좀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농지 면적이 있고요. 농지 면적 개념에 수리답이 있고 수리 불완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논에 대한 경지 면적이 약 83만 헥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관계시설이 없는 지역이고 일정 부분은 관계시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벼를 재배하는 면적은 그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지라는 특성이 꼭 경작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경작 후보지도 우리는 그것을 경지로 인정을 하고 있는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수장기에 우리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개발 논리가 풍부하던 시절에서는 모든 논, 우리가 경지라고 하는 모든 논을 대상으로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 논리가 계속 유지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료가 이러다 보니까 꼭 계산을 할 때 이 농지 중에 관계시설이 있는 농지와 관계시설이 없는 농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국가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경지에 용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자세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발제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지금 우리 수자원 계획을 세울 때는 순모량이라는 개념으로 회기수 다시 재이용되는 부분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혼용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순몰, 소모량, 회기수량, 재이용량 자체가 세 가지가 명확한 그 개념이 없이 혼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굉장히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몰, 소모량은 우리 자료가 없던 시절에 외국 용역단이 와서 이런 이 인공계 물순환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가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회기수를 낼 수 있는 데이터셋도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인데 아직도 국가계획에서는 순몰 소모량을 쓰고 있지 않느냐. 또 국가계획에서 할 때 법상, 하천법상 생활용수를 먼저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환경유지용수를 공급한다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걸 물론 모델링에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수지와 하천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경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먼저 취수가 돼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라든지
물이 조금 부족해지면 정말 제한급수가 작동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의 경계 조건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올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 큰 규모의 저수지나 이 시설들은 포인트 요소로 계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합해서 하나의 총섭량으로 계산하는 접근 방식. 이러다 보니까 농업용수 부분의 자료의 한계 때문에 농업용수를 계산하고 물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의 한계점들을 그대로 안고 이 논리를 제 기억에는 98년도 수장기 했던 방식과 현재 국가물관리에서도 거의 같은 정의와 경계 조건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거를 다음번 2025년쯤에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할 것 같은데 그때도 혹은 2030년에 2차 계획을 세울 때도 같은 경계 조건과 같은 가정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뭐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의 문제다 또 환경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다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기술개발 사업이나 국가 R&D를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먼저 김성준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농업용수가 굉장히 좋은 물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레이워터가 보다 훨씬 좋은 물을 하루에 내려주고는 숨기는 용수로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게 결국에 통합물 관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해결 방안의 첫 번째 단추는 결국에 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법제도 개정을 통해서 정부 조직의 확대가 최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여러분들의 여러 명들의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쪽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농식품부는 굉장히 적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현재 국가 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들한테 과거에 안 했던 일들을 새롭게 해봐라. 지금 일도 더 잘해가면서 이런 책찍질보다는 룸을 만들어주고 선수를 육성해서 같이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농식품부의 이 과 명칭도 보시다시피 아직도 쌀 중심, 인프라 중심, 산업 중심의 체계인데 이분들한테 통합물 관리가 중요하니까 수자원이나 이 물 관리에 대한 개념을 더 많이 넣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박수만 쳐주고 잘하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조직이 커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환경부는 뭐 이 정도의 예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제가 알기에는 농업용수 부분의 R&D에 거의 한 100배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농식품부는 예산도 굉장히 적죠. 이게 매년 줄어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농업용수에 뭐 저도 이제 보면은 농업용수가 앞으로 한 10년쯤 뒤면 자동적으로 여유 수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자명하죠. 우리 식생활이 변화가 돼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면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농식품부도 의도적으로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정책들을 피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 결과가 농지 면적, 논 면적의 감소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쓰는 논 면적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물이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현재의 농업용수 수로 시스템, 개수로 상태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물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개수로라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지형 경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논이 줄어들어요. 어디가 줄어드냐면
맨 말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줄어듭니다. 근데 논 줄어드는 만큼 물을 덜 보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수로 시스템은 물을 조금 보내면 저 밑에까지 물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원래 설계된 용량만큼 그대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는 양들이 거의 경지 면적, 이게 벼 재배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만 헥타 이 정도 때의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70만 헥타가 됐다고 해서 20만 헥타만큼 물을 줄여서 보내면 물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방류가 커졌고 회기수가 증가했습니다. 회기수가. 그만큼 회기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체계에 대한 노력들이 좀 기술 개발이나 관수화가 필요한데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이 통합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이고 여기에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접목, 관수로화, 그다음에 ICT의 적용, 그다음에 지능형 물 관리. 우리도 일본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일본은 왜 관수로를 깔지? 우리보다 물을 농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관수로를 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농민이 고령화되니까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수로로 가고 이유가 뭐냐면 개수로로 ICT 물 관리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은 크고 수문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 수십만 개가 깔려 있는 수문에 다 전동화 장치를 붙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개념은 좀 넌센스죠. 근데 관수로로 가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능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용수는 유수율을 제고를 했잖아요. 근데 농업용수는 손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다 같이 이해하고 또 해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이 제1기 국가물관리기본위원회는 농업인 단체가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바람이 앞으로 또 2기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 거버넌스에는 이 물 사용자, 이게 이제 좀 다릅니다. 생활용수에 있는 일반 도시민들은 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생계와 연관이 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농민은 농업용수 자체가 생계의 수단인 요소거든요.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식량이나 환경 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식품부의 예산과 조직도 환경부의 이 예산과 조직만큼 또 같이 쌍을 이루어야 되고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농업용수 분야가 요구했던 제1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통합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단어를 넣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수용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 수자원 학회에서도 이제 전제 조건은 자명합니다. 농업용수 기존의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다면 기존의 농민이나 농업용수 이용자들이 통합물 관리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점을 생각하면서 통합물관리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